오늘은 우리가 흔히 먹는 봄철 대표 나물 바로 고사리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한 나물 같지만 사실은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여러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사리의 역사, 성분, 독성, 실제 사례, 그리고 안전하게 먹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고사리는 예로부터 제사상에 빠지지 않는 나물이었고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오랫동안 먹어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늘 강조했던 말이 있죠. 고사리는 꼭 삶아서 먹어라.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라 실제로 생존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영양적으로 보면 고사리는 단백질, 식이섬유, 무기질, 비타민 등 꽤 알찬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성분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성분은 프타클로사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동물 실험에서 발암 가능성이 확인된 독성 물질이에요. 실제로 소나 양이 고사리를 많이 먹고 중독되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즉 장기간 과다 섭취하면 우리 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 티아민 분해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B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를 부족해지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신경계가 약해지고 심한 경우 기억력 저하까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처럼 스트레스가 많고 피곤한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결핍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고사리를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빈혈, 적혈구 감소, 심한 경우 두통과 구토, 어지럼증 같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전신에 걸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축들이 고사리를 먹고 쓰러진 사건이 있었고 일본과 뉴질랜드 연구팀 역시 고사리에 들어있는 독성 성분이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우리 조상들의 전통, 조리법이 이미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는 과정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사리를 삶아서 여러 번 물에 우려내고 또 말려서 보관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독성이 줄어들고 비교적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전통 지혜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고사리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반드시 충분히 삶고 물에 여러 번 우려내야 합니다. 둘째, 가능한 한 건조시킨 고사리를 사용하면 안전성이 더 올라갑니다. 셋째,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성분이 있어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고사리를 완전히 피하고 싶으시다면 대체할 수 있는 나물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취나물, 곤드레, 시금치 같은 것들은 독성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죠. 이런 나물들은 비슷한 풍미와 영양을 주면서도 위험 요소가 적습니다. 정리하자면 고사리는 영양소가 풍부한 나물이지만 동시에 독성 성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리법을 지켜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권장해온 삶기, 우려내기, 말리기 과정을 거쳐야 하고 무엇보다도 과도하게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고사리를 드셨던 경험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들은 나는 고사리를 많이 먹어도 괜찮던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고사리는 몸에 좋은 나물이면서도 동시에 조심해야 하는 식재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내용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현명하게 드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사리 조리법이나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생활 건강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